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G7 정상회의에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차례 연기가 됐고 이제 국내 일정으로는 국민 임명식이 있고 또 그 사이에 한미 연합훈련도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아마 25일쯤이 최적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국이 이제 서로 계획된 일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2주 안에 만나자 이러면서 이제 성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만나는 게 25일이 된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기존에 계획돼 있던 여러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다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중요한 행사들을 마치고 25일이 두 분이 다 만날 수 있는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5일로 정해진 것 같고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만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까 뭐 강기정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감한 이슈인 방위비 분담 문제도 얘기가 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방미를 통해서 그동안 뭐 사실은 국내에서 야당을 비롯해서 몇몇 이제 그룹들이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불안감이 불식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전통적인 의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한미 동맹이라든가 북핵 문제 등을 다루는데 특히 이제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만 세부 안들을 또 정상 간에 만나서 논의를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제 만시지탄이죠. 미국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니까. 그러나 쉽지 않은 정상회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한미동맹 현대화 이게 한미동맹의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서는 걸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주 대상이 북한이었는데 이제 그게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동맹 2.0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관세 합의 지금 특이한 게 지금 합의문이 없어요. 서명이 없습니다. 보선 합의에. 그리고 내용이 워낙 이제 거칠게 다뤄졌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들을 만드는데 아주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과 우리에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 점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본다면 이제 또 이제 지금 화면 좀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호혜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그리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미국도 주시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빠르면 뭐 한두 달 내에도 트럼프 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돌발적인 합의 가능성도 우려가 있거든요. 동맹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 또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미 대화, 이런 쪽으로의 견인, 이런 것 때문에 의미도 있지만 숙제도 많은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일본발 보도로 그 한일 정상회담이 아마 23일경에 일본에서 열릴 것 같다라는 보도들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취임 이후에 미국을 먼저 가지 않고 일본을 찾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원래 미국 가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에 아주 그냥 그 광풍을 몰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먼저 일본이 먼저냐 그런 의미가 없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지금 국제질서 변화, 북핵 위협 이런 것 때문에 한미도 되고 미일도 되는데 이 한일이 좀 어려웠거든요. 예. 이걸 바이든 정부 시기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한미일을 묶는 이제 군사협력도 좀 진전되고 있어요. 뭐 동맹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일본이 상당히 주시했어요. 저도 정부 출범 직후에 뭐 전후 대선 전후에 일본 언론으로부터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한일 관계 어떻게 되느냐. 진보 정권이니까. 근데 큰 흐름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는 한일 협력을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이시바 내각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 이 흐름은 큰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지금 한일 회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